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총선을 앞둔 2023년 11월, 12월 요때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관저로 불러서 오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네. 윤희석 대변인님도 다녀오셨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갔으면 이러겠어요. 그래도 당직자였잖아요. 이걸 당직자라고 쓰는 게 네. 저는 네. 이렇게 되면 헷갈려요. 이게 아마 아. 현역 의원들일 거예요. 여기까지만 당직을 가진 할게요. 현역 의원 그렇게 아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당직을 가진 가진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당에서 당대표, 근무하는 당직자가 아니라 아마 저는 당대표,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 당에서 원내대변인 근무하는 이런 뭐 이렇게 당직자 사무총장 수석 이렇게 그러지 말하는 않았을 거죠. 거예요. 예. 자, 안 그런 갔다 왔다.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예? 어떻게 공천을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랑 네, 당직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대통령실에서 총선 어떻게 하면 이기냐 그 작전 짜는 것도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윤석열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공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는 데서 이 논의한 것도 좀 이상한 거고 김건희 씨가 그 당직자들 모아서 특히 이제 아마 현역 의원들 중심에 당직자들 모아서 그 전략을 짠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빨리 자리가 해야지, 없었어야 되죠. 없었어야 네. 돼. 네. 근데 그때 소문 전혀 없었어요. 저는 전혀.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갔다 난 왔는데 당직자가 아니었나? 아무도 하여튼 모른단 말입니까? 이 대상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저는 정말 음. 현역 의원들인지 네. 아니면 예를 들어 이게 당직자로 통칭하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계신 분도 당직자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고 예. 저처럼 사무처랑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정치하는 사람 중에 당직을 맡은 사람은 당직자라고도 하고 그 중에는 현역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분인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이 레벨도 알 수 있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대통령의 배우자가 왜 여당의 총선 전략을 너무 웃겨. 이게 뭔가 그렇지. 좀뭐 당연히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것도 좀- 문제지만 하여튼 대통령도 없어 또 심지어. 여기 또 보도에 보면 여기 국힘 당직자들을 직급별로 나눠 수차례 관저에서라고 써 있네요. 그럼 사무처인가 보다. 예. 사무처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근데 네. 좀 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이런 웬만한 이런 일 갖고는요. 맞아. 네. 뭐 비아폰, 안가, 그다음에 또 뭐 칠상시 통하고 교육부 차관 전화 수시로 하고 그냥 뭐 국정을 그냥 총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좀 학급의 뜻이 없는 본인의 남편보다는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그래서 그것도 국힘의 사무처 당직자들에서 보도 내용을 보면은 공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천이 성공적이었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학습을 한 거죠. 그러면 왜 학습을 했겠어요, 공천을? 공천하려고. 네네네. 그렇죠. 그게 궁금했겠습니까? 공천에 대한 당의 운영 구조가 근데 이분은 본인이 당대표 할 것도 아닌데. 당원도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아 당원이시. 당원이 저는 아닌 걸로 아니죠. 알고 있는데. 아니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당직자를 불러서 이걸 학습했다는 것은 당무의 개입을 노골적으로 뭘 알아야 개입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너무 놀랄 만한 이 일이에요. 장면을 한번 그냥 곰곰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저 상석에 김건희 씨가 앉아 있어서 당직자 쭉 있고 자 이번 총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한번 아이디어 좀 내보세요. 그럼 여기서 또 막 네, 저희가 생각할 땐 말입니다. 요런 공천이 아마 이번엔 좀 먹힐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너무 부끄럽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당직자를 직급별로 나누어 수차례 관저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초청하지 못한 남아있는 당직자들을 계속 부를 예정이었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초청을 못하고 연기가 됐다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네. 그 오찬 참석한 사람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식사 참석에 앞서 휴대폰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또? 반납을 하고 들어갔다가 끝나고 찾아 나왔나 봐요. 자. 신용 보는 줄 알았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네. 이제 이 대화를 이어갔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근데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법을 만약에 적용한다 하면? 이거요? 네. 이건 그냥 뭐 부적절한 행동이죠. 아, 뭐, 따뜻한 예, 영부인의 예. 어떤 그 원래는 뭐 점심자리? 가끔 막 이렇게 뭐 식사를 베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뭐 이런 종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오히려 좀 소소한 얘기나 뭐 그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간 대단하십니다. 예. 아, 네. 그러니까 이 휴대폰 저 반납시키는 거는 네. 이게 뭐 습관인가? 그러니까 왜 검사들도 그 김건희 씨 만날 때 휴대폰 반납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 휴대폰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늘 생각을 그러니까 이 많이 자리가 당했잖아요.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사진이라도 하나 나오거나 누가 녹음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놓고 갔었던 거 아닌가 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본인이 같습니다. 또 여러 차례 또 문제가 됐으니까. 네. 예. 저는 궁금한 게 네. 여기 참석했던 당직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그걸 아. 알고 싶어요. 가서 좀 물어봐 주세요. 뭐라고 했는지 도대체. 진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예. 누군 줄 알아요, 물어보지. 에이 뭐 당장 아, 뻔하죠. 제가 봤을 때 뭐. 딱 잡으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의외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 예. 또 당시 영부인이랑 같이 예. 식사했다. 김영선이를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이렇게 통화하고 48분 뒤 김건희 씨도 명 씨와 통화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주 특검 조사에서 남편 부탁을 받고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부부가 함께 공천에 개입한 결정적 증거로 판단합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1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명태균 씨와 통화했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내가 하여튼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그리고 48분 뒤 김건희 씨는 재차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지난 6일 김건희 씨를 불러 조사한 특검은 김건희 씨가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언급한 배경을 추궁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을 해준다고 전달했으니 전화를 한 통 해달라고 말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와의 통화는 립서비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윤 전 대통령 권유에 따라 말을 전달했을 뿐이며 공천 관련 대화를 한 건 명 씨에게 호응해준 차원이란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건희 씨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명 씨와 통화하기까지 걸린 48분 동안 두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논의한 단서로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오늘 2차 조사에서도 공천 개입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특검은 진술을 거부한 김건희 씨를 추가 조사하면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정치인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